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인데요.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심사를 받는 건 3대 특검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조금 전이었어요. 이제 구속심사가 시작된 지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그럼 지금쯤이면 이 법원에서 누가 어떤 점을 소명하고 있을까요? 일단 영장 실질 심사마다 시간은 다 다르긴 하지만요.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죄명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이라는 정치 자금 불법 수수했다라는 죄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이 2시간 동안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혐의점에 대해서 이 증빙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하고 그리고 왜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설명을 했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아마 권 의원이 자신은 결백하다 그리고 구속 사유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쯤 이제 권 의원이 소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법원 밖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니 심사 전부터 지금도 들리긴 하는데 상당히 시끌시끌했다면서요? 시끌시끌했습니다. 일단은 권 의원을 또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시민들이 정말 통일교한테 1억 받았냐, 내란 성동이냐, 또 뭐 나한테도 저래라 돈 줄게 이렇게 비꼬거나 또 욕설을 하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소란이 일었고 또 이 권 의원 보좌진이 또 제지하는 그런 풍경도 있었고요. 다만 또 권 의원 측도 지인들도 나와서 파이팅을 외치면서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도 또 응원하는 쪽 해가지고 굉장히 소란스럽게 또 입장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상황이 시끌시끌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들이. 지금 보면. 지금 오늘 비가 또 내렸잖아요. 지금 그 장면인데요. 이항수 의원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권 의원이 입장을 하기 직전인데 굉장히 욕설을 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시끄러운 와중이었습니다. 권 의원은 고개는 돌리고 옆에서는 또 지인들이 화이팅 외쳐주고 하면서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입장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아니 근데 박주희 변호사, 특검이 앞서서 이제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 이 표현을 썼는데 그럼 이번 구속심사에서는 특검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아마 소명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거를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냐면 그만큼 범죄가 중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속 사유 중에 하나는 범죄 중대성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얼마만큼 이 범죄가 중대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에게 충분히 소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검이 주장하는 그 거래 증거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박주희 변호사.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큰 거 한 장을 지원했다는 자 지금 보여드린 저 수첩의 내용인데 아니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정황 증거고 실제로 돈이 오갔음을 증명하는 뭐 실물 증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뇌물죄나 이런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진 않아요. 대부분 정황 증거로서 입증을 하거든요. 계좌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장면을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촬영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정황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다만 이 정황 증거를 이제 제출을 했을 때 판사가 이거를 과연 믿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판단을 할 것이냐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정황 증거가 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전달을 했다라는 기록도 남아있고 그리고 실제로 권성동 의원에게 문자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봤을 때는 정황 증거이긴 하지만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소명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특검이 내일 또 다른 카드 그러니까 바로
권성동 의원의 휴대전화 이걸 알려졌는데 이 휴대전화는 왜 이번에 핀포인트 거리죠? 일단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예. 이 내용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권 의원이 그 공범 수사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알려진과 동시에 바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명폰으로 주로 관련자들과 연락을 했고, 또 하나 권 의원 보좌진이 통일교 관계자와 접촉해서 수사 상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정황도 포착했다. 이것이 증거 인멸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서 결국 이 휴대전화를 바꾼 것도 지금 특검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억 원을 둘러싼 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이 증거 인멸 우려가 결국 구속 심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주희 변호사,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 같고 실제로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이 7지 심사가 종료된 이후에 24시간 이내에 법원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오늘 밤 아니면 늦으면 내일 새벽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범죄 혐의점이 소명이 되었느냐 그게 하나의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 소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구속 사유가 있느냐가 두 번째 쟁점인데 정황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유죄의 증거로서까지 입증되지 않아도 이 구속 사유를 할 때는 범죄 소명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의 판단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수사 상황을 알아봤다라는 것만으로 증거인멸로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쟁점은 구속 사유가 있는지 여부로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관련 속보는 또 계속 진행 중이니까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